드디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네. 시장의 중심이었던 네. 제가 끝까지 외쳤던 우리 하주석 선수가 친정팀에 잔류를 했습니다. 네. 1년, 서건창도 달렸죠. 1년 계약이고요. 연봉 9천에 옵션 2천에서 1억 천. 거기에 서건창 선수마저도 FA 잔류를 해서 서건창 선수는 1 플러스 1에 계약금 네. 1억 원, 네. 연봉 2억 4천, 옵션 우와. 1억 6천, 총액 5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옵션 아마 연말 한 8천 이렇게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수 결국에는 아무런 오퍼 없이 내부 잔류를 했는데 저 첫 번째 해보고 싶은 얘기가 둘 다 똑같이 사트건 뭐가 다 실패하고 내부 잔류를 했는데 계약성은 서로 너무 다르다. 퀴즈는 역시 퀴즈 연돈님. 야. 네, 10,000명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작년 12월 말에 딱 10,000명 돌파했거든요. 예,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올해는 2만 3만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을 자극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불펜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도 좀 이렇게. 감동이요? 알겠습니다. 안 보일 수 있는 작가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까지 네. 자, 이혜진님, 하주석 계약 어떻게 보세요? 하주석 계약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제 채널에도 그렇고 제 채널에도 그렇고 댓글창에 아니 그렇게 뭐 사고 친 선수로 비싼 돈을 주고 잡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또 그렇지가 않죠. 10년을 넘게 이제 하나에서 뛰었던 선수고 그 선수 그냥 뭐 정말로 막 루머 나왔던 것처럼 실업야구하게 사회야구하게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서로의 어떤 도의상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하주석 선수가 뭐 지금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뭐 기량을 아예 잃어버린 급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으로의 계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방송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주석 선수는 아직도 저는 혹시 모른다. 이게 팀 입장에서는 그래요. 혹시 진짜 헐값에 다른 팀과 계약을 해서 갔는데 그렇죠. 거기서 만에 하나 정말 5% 10% 확률이라도 잘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부메랑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호막으로 연봉 9천만 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이 정도 연봉 주고 계약하는 거는 충분히 가장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그런 계약이었다. 기간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해도 FA 신청은 4년 후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 연봉 조정을 또 해가지고 끊어 가는 건데 BFA 선수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이 제도 되게 좀 이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FA 제도가 네. 좀 몇 가지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그러니까요. 다시 FA 계약 자격을 얻는 게 맞는데 어쨌든 4년이 또 지나야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2년 계약을 했어. 그럼 2년 후에는 FA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구단이랑 연봉 맞아요. 협상을 해서 연봉이 확정되는 이게 좀 이상합니다. 희한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루키 스케일 선수들은 이해가 가죠. 그래서 뭐 6년, 7년 있다가 FA 자격 얻고 뭐 해외 갈 수 있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구단이 투자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조금 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을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뭐 꼼수라고 하면 꼼수겠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올 시즌 안 좋았던 선수가 FA 계약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1년 계약이나 이렇게 돼서 하고 나서 또 다시 FA 계약을 노리는 그러니까 FA 계약이 너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좀 구단 입장에서 좀 강한 제도인 것 같아요. 구단 입장을 대변한 제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반대로 만약에 FA 선수가 몇 년 계약을 하건 계약이 끝나면 계속 FA다. 그럼 그 선수는 그냥 영원한 FA인 거야. 또.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네. 뭐 이제 은퇴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거는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FA 시장에서 나왔는데 FA를 미신청하면은 그냥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선수에게는 그런 이미 선택지가 이미 있는 거죠. 네. 근데 1년 연간에 4년에 뒤에 재계약할 수 있다는 건 선수의 선택지를 뺏어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하주석 선수가 만약에 작년에 내년에 아니 올 시즌 엄청 잘했어요. 와 뭐야 하주석 왜 이래?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주석은 FA 못 하는 거죠. 네, FA 못하고 못하죠. 하나랑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끼케야 뭐 1억 5천 뭐 이 정도로 계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제도죠. 맞아요. 지금 그래서 FA 재수라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
그렇죠. 선수나 구단이나 선수가 자기 기량을 다 못 보여줬다. 구단도 마찬가지로 저 친구에 대한 견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 라고 하면 양쪽이 합의를 해서 단년 계약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시장에 나왔을 때도.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선수가 다음 FA를 하기까지 1년 후에 다시 얻는 게 아니라 4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야 내가 재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래서 되게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 FA 신청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건창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걸 뭐 조금 전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무분별한 FA 신청을 네, 방지하는 그런, 조항이 그런 면도 있어요. 예, 무분별한 FA 네. 신청을 방지하는 것도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네잎클로버님 1년 후에 하나밖에 못 가나요? 맞습니다. 하주석은 4년 그렇죠. 동안 일단 하나 선수입니다. 하나 트레이드가 될 수 하나 말고 뭐 있겠지만. 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네. 방출됐다 다른 팀이 그런 영입할 수 것도 있고 있겠죠. 아니면은 다 무조건 네. 하나입니다. 네. 외국 일단 하주석이 선수들이 될 수도 4년간은 스스로 이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동안 야디오브는 이 제도를 몰랐던 게 그동안 2년 계약, 3년 계약 뭐 이런 선수들 보통 보통 은퇴하는 선수들이 그래서 그쵸. 이런 게 보통 없었어요. 이런 네, 대상에 없었으니까. 되는 선수들이 네. 이제 선수 생활이 오늘내일하는 선수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었어요. 네. 좋은 공부가 됐다 이번 계약으로 그러니까 인해서. 하주석 선수가 사실 1994년생인데 네. 사실 같은 나이에 류지혁 선수가 이번에 4년 26억 계약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물론 삼성 팬들 사이에서도 너무 비싸다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26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니까 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과거 예전에 신일고 어린 유격수 그 천재 유격수 하주석한테 이 미래를 보여주면은 아무나 안 믿죠. 정말 충격이었겠죠. 그 하주석에게는. 그래서 정말 하주석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물론 부상에 대한 아군도 있었겠지만 제가 타팀 팬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정신 차리고 야구를 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반성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약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예일 수도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세상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야구나 이런 FA 제도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류지혁 선수가 하주석 선수보다 26배 야구를 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정확한 말이네요. 제가 그 근데-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항상 뭐냐면 이 타이밍과 뭐 그런 이 선수가 보여준 이런 이미지들이 아, 결국 이 레퓨테이션이 결과를 굉장히 예, 결과를 낳는 것 제가 같아요. 오늘 이제 요 FA 얘기랑 연봉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내일 하려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려고 했던 그 연봉 협상에 지금 말씀하신 팩트들이 고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류지혁은 인성으로 더 받았고 하주석은 인성으로 이거밖에 못 받은 결과도 사실상 우리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 하나 팬분들 몇 분 얘기하시고 뭐 커뮤니티 가면은 하주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계약을 하자마자 사진 찍은 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막 들고. 예. 무슨 머그샷도 아니고. 제가 모르지 않을까. 너무 우리 하주석 선수 얘기하면서 방송 뽑으려고 웃었잖아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 팬분들이 그냥 미아만 들지 왜 데려다 쓰면서 왜 골칫거리를 끌고 가냐 하는데 이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과연 그럼 하주석 선수가 내년에 팀에서 해줄 역할은 뭐냐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해대님 질문인데 자 내년 심우준 어쨌든 50억 주고 사왔기 때문에 주전 유격수 써야 됩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그리고 여러 지표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뭐 타율이나 뭐 홈런 개수나 이런 거 보면 하주석과 심우준의 거의 차이가 없다 혹은 하주석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주루 지표라든지 수비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표로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심우준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는 게 맞고 하주석 선수 특히 뭐가 정말 떡락을 했냐면 레인지 맞아요. 유격수 수비 범위가 거의 이건 유격수를 네. 보면 안 되는 정도의 그 정도까지 햄스트링 부상이 크죠. 큰 것 같아요. 한체 쪽 진짜인데 부상, 예, 그렇죠. 진짜인데 그런 것도 햄스트링이 있어서. 다 같이 왔어. 그래서 저는 하주석 선수는 결국은 포지션 변경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질문 딱 해주시네요, 돌비스님. 하주석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죠? 근데 일단 이제 사실 유격수를 받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가 하나이글스 프로 생활하면서 봤던 포지션 딱 두 개입니다. 삼루하고 유격수. 유격수하고. 예. 뭐 보통 내야를 보던 선수들은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네. 1루수도 또 볼 수도 네, 있고 네. 뭐 코너 외야도 가능하긴 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포지션 변경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올 시즌 1년 계약했잖아요. 네. 저는 팀에서 어쨌든 이도윤이라는 백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주석 선수를 좀 길게 보고 저 선수가 다시 그 기량을 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한화가 부족한 외야 자원에 코너 외야를 특히 좌익스 쪽으로 지금 한화와 우익수는
이제 몬스터 수비도 해야 되고 이제 하주석 선수가 롱 코스가 안 되기 때문에 좌익수 수비를 하면서 뭐 준수한 타격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비 변경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가능성 있고 좌타, 대타 자원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수비 자원 뭐 이렇게 대주자로 쓰기에도 애매합니다. 발이 많이 안 늘었어요. 되잖아요. 정말 많이 어. 늘었어요. 네. 아,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지표는 주루 지표인데 팀의 마이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네. 주루에서의 선택들이. 저희 류현기님 댓글 한번 읽고 싶은데요. 한화 유망주가 많은데 하주석 자리가 있을까요? 이제 한화가 사실 내야가 네. 지금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뎁스는 아니지만 충분합니다라는 표현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야가. 그래서 저는 하주석 선수가 스스로 포지션 변경을 도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시즌은 없는 길고 거보단 모르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하주석 선수가 가장 해야 되는 거는 결국 그래도 본인의 가장 장점으로 받았던, 그러니까 물론 성관이 내는 지표는 부족하지만 부족하죠. 타격이 아닐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도 준수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3할을 치지는 않았지만 3할을 기대할 수 있었던 타자였으니까. 말했던 것처럼 또 이 좌익수로서의 수비 변화가 하주석 선수의 인생에 또 다른 그 모멘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맞아요. 그렇게 네, 되면. 야디어 몰리나님 말씀대로 스프링 캠프에 가냐 안 가냐도 아. 저 선수의 이제 네. 향후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FA 신청해놓고 진짜 좀 의욕을 갖고 운동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안 가면 저는 야 이거 서산에서 정말 포지션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 1년은 포지션 변경 시즌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하주석 선수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겨울에. 그리고 정말 뭐 각종 미디어, 유튜브 등등등 해서 정말 하주석 선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썰들 견디시느라 고생했고 어쨌든 우리 하나 이글스 선수로 또 다시 자리하시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했으면 기회가 좋겠습니다.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고 팬들 실망시켰던 거 좀 만회를 하는 그런 2025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주석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가 됐든 간에 프로야구 선수로 커리어를 보내고 FA 신청한 다음에 계약에 성공했다. 이거 이제 0.1%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요. 네. 그렇게 또 다른 그렇죠. 전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 좀 더 오랜 기간 마음앓이를 했죠. 4년? 4년 맞죠? 아니요, 2년입니다. 서원창 선수? 네. FA 사수. 제 FA 4수. 제수 4년 아, 이죠. 예, 그거는 네. 그쵸, 4년 했죠. 4년 동안 FA를 사수. 노리면서 야, 이건 진짜 묵은지도. 팀을 그렇게 옮겨가면서 결국 FA를 신청할 법한 3할 타율을 완성을 해냈던 MVP자 최단타 기록의 사나이가 2년 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숙자님. 아, 뭐 오래 걸렸죠. 근데 네. 뭐 결혼도 했고. 근데 애초에 뭐 이적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했을 거고. 이제 하주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정말 서건창이야말로 이제 내 야구 커리어에 FA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정으로 신청을 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기아 타이거즈도 그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좀 연봉 조정이라든지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렸고 1월에 했죠. 근데 냉정하게 기아가 25 시즌에 챔피언십을 노리는 팀이 아니었다라면 서건창 안 잡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리툴링이나 리빌딩으로 가야 되는 시즌이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다른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좀 냉정한 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기아가 어쨌든 25 시즌도 챔피언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좀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건창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쓰임새는 아직도 있다. 지금 잠재적 경쟁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변우혁이라든지 뭐 2루까지 좀 넓혀서 보는 뭐 윤도현 같은 선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기량만 놓고 보면은 서건창이 이 둘한테 밀린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희박하거든요. 또 육성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클러치 상황이다. 대타 자원으로 쓸 건데 변우혁이야 윤도현이야 서건창이야 셋을 놓고 저보고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서건창 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건창이 이번 계약이 그냥 무조건 온정주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약 상황을 보면은 이제 1억은 계약금이고 연봉이 이제 2억 4천만 원이니까 1년당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 쓰는 거라고 보죠. 그다음에 옵션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연당 8천만 원으로 보고
만약에 옵션 다 채운다라고 하면 이제 2년 계약이 자동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돈값은 다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24 시즌에 이제 서건창이 보여줬던 어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컨택률이 86%였습니다. 이게 오, 좋았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네, 21 시즌 이후에 보여줬던 최고의 컨택률이에요. 대부분 이제 80 초반, 정말 안 좋아할 때 70 후반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86%까지 올라왔고 삼진율이 12.5%인데 볼넷율이 14.5%예요. 좋네요. 어마어마하게 되게 좋네요. 하기 때문에 그 앞서서 계약했던 고종욱하고는 좀 또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난다. 훨씬 쓰임새가 많고 클러치 상황 때 최소한의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중요하죠. 그럼 작전도 되죠, 그럼. 있기 때문에 서건창은 여전히 뭐 24 시즌에 보여줬던 그렇게 많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통산 지금 1350경기 출장했고 안타가 지금 통산 안타가 1428안타예요. 근데 KBO 통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최다 안타 52가 은퇴한 김강민입니다. 1487안타인데 요거 정도는 깰 수 있지 않을까. 24 시즌에 64안타 쳤거든요. 그래서 요거 과연 이제 은퇴할 때까지 통산 52까지는 갈 수 있을지 저는 요거는 좀 응원하면서 서건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전에 전효찬님이라고 처음 아이디를 보는데 삼민호님 이봉원 닮았다. 아이고리다기도 하고 삼민호님 기억하셔서. 뭐지? 삼민호님 그 뭐지? 뭐 아니, 허구연 여기까지 해설위원하고 뭐지 저분 보고 있습니다. 네, 삼민호님 이봉원 닮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댓글 보고 삼민호 보고 그런가? 저 댓글 보고 삼민호 보고 예. 여러 번 봤네. 저는 도슨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듣는데 비슷한가요? 도슨? 아니 키움의 도슨. 그러니까 도슨. 근데 말씀하신 거 보고 서건창 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을 봤는데 오히려 반대로 기아가 아니었다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기록을 가진 선수가 기아가 아니었다면 좀 더 중용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FA 기록이 날 수도 있지 있을 것 않았을까? 같아요. 이런 만약에도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올 시즌 정말 성적이 좋았네요. 근데 서건창 수비 선수가. 문제는 또 그런 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수비 네. 문제가. 예. 지금 서건창 선수의 수비가 어딥니까라고 그럼 뭐 없어요. 뭐라고 없어. 대답하실 수 네, 있어요? 없습니다. 뭐 풀타임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네.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뭐 결국 얻은 수비 포지션에 들어갈 수는 있는 정도니까. 근데 저는 서건창 선수 하면 얘기하고 싶은 게 FA 자격이 이제 8 정규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대조 선수는 17 정규 시즌이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10개 팀밖에 없는 KBO 상황상 너무 길어요. 길지 않나 생각해요. 예, 그리고 사실 비슷한 FA 제도가 있는 이제 한국 농구 K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5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야구하고 좀 다르죠. 네, 야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지만 바르긴 한데, 그렇죠. 예. 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4년마다 FA를 개혁하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팀에게 먼저 입장을 줄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겠지만 8년에 딱 기회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KT에서 은퇴한 이대현 선수가 은퇴한 이유 중 하나는 그렇죠. 이 선수가 신인 입단하고 나서 계산을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FA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봉 협상이나 그래서 나올 수도 없고 본인이 방송이나 그렇게 하는 게 금액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은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현 선수 역시. 솔직히 말해서 8 정규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짧아야 뭐 27, 26, 28인 거고 사실 다 32세, 33세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이 다 그 전성기가 끝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가장 가치가 높을 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예. 병역까지 하면 10년입니다. 10년. 네, 맞아요. 병역까지 있어요. 10년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결국은 너무 부족한 선수 풀에 있다. 그리고 야구 선수는 다른 종목하고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투수는 좀 빠르면 한 3년, 4년. 야수는 길게 보면은 7, 8년 뒤에도 터질 수 있는데 그 기간 어떻게 보면 구단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을 좀 투자하는 개념이 강하죠. 근데 얘네들을 너무 일찍 FA로 만들어주면은 결국 선수를 완성시킨 거는 어떻게 보면 구단의 그동안의 투자도 있는데 결국은 다른 데 가갖고 이거를 또 터뜨릴 수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부 잔류 시킬 수 있고 BFA 단연 계약도 있기 때문에 뭐 보존할 수 있는 제도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선수한테 선택지를 한번 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건창 선수나 예를 들면은 뭐
7 정규 시즌까지는 진짜 잘했는데 어떤 선수가 8 정규 시즌을 죽어라고 못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막 부상당하고 막 진짜 불안하면 그런 경우에서는 한번 특별한 예외 대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한국의 FA 제도는 지금 상태가 완벽하다라고 얘기는 좀 약간 아,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공유합니다. 그게 네. 이제 좋은 제도가 사실 있는데 NBA는 RFA라는 아, 제도가 있죠. 그렇죠. 예. 제한적 이제 FA.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대입하면은 지금 뭐 7년, 8년인데 5년이 지나고 RFA가 되면 다른 팀에게 매치 금액을 들어보는 퀄리파잉 오퍼 제도로 맞아. 말씀하신 비슷하죠. 거죠. 그래서 네. 그 금액을 자팀에서 매치하면 바로 자팀에서 다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수에게도 좀 유리하고 팀 입장에서도 뭐 굳이 다른 팀 안 보낼 수 있는 제도라 한번 고려해보면 저도 그거는 매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결국에는 우리 FA 제도도 지금 손본 지가 또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리그에 흘러가는 어떤 흐름과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육성돼서 나오는지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커주는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리그에 맞춰서 좀 가변적으로 많이 손을 봐줘야 되는데 우리 제도는 이러니까 리그가 맞춰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도 뭐 근데 아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전에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너무 좀 일방적이었어요. 구단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따라갔는데 이제는 에이전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 쪽에도 목소리가 이제 실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얘기가 오늘 재미가 없나 봐. 자꾸 닮은 꼴 찾아. 왜냐면 이거 딥한 얘기긴 한데 근데 왜냐면 네. 김도영 선수 5억 계약도 있었고 네. 지금 뭐 류현진 같은 거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수들의 맨파워가 세지면 맞아요. 그런 제도들이 개선이 될 거예요. 저 배우 조재현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옛날에. 너 어떤 배우인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그 태양여에서 네. 나쁜 네, 사람. 네, 근데 저는 태어나서 닮았다고 하면 다 나쁜 사람 닮았다고 그분 하더라고요. 뭐 사고 치지 않았나? 아니 그분은 아니고 아니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 만화책에 전국도라고 알아요? 알죠. 짱. 짱. 네. 그 머리 빡빡. 아, 짱! 고등학교 아, 때 예. 별명 전국도였어. 자, 강한 캐릭이셨네요. 네. 나중에 FA 제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FA가 왜 나왔는지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FA가 나온 이유는 아, 선수 그것도 권익보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선수의 권익보호여서 사실 선수협에서 FA 제도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구단과 싸워가면서 피를 예. 보면서 만든 거죠. 이게 진짜. 사실 구단의 노동조합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FA 제도 또 올라가면 되게 딥한 얘기 많이 나와요. 네. 근데 FA 제도를 만들었던 그분들은 사실상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네, 그분들은. 근데 이거 프로야구 파이 더 커지고 재밌어지고 팬들 많아지고 이러면 이런 계약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참 네, 좋을 것 좋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서건창 잔류했는데 네. 결국 자리 없는 거죠? 있죠. 쓰임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근데 수비 포지션은 좀 없다. 레귤러 한 그렇죠. 없다는 베스트 거죠? 나인엔 들어가면은 이제 기아가 뭔가 문제가 있다. 25시즌 우승은 물 건너갔다. 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 기아랑 게임할 때 서건창이 주전 일루수야 하면 그렇죠. 이 팀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 위즈덤 이미 퇴출됐거나 부상 쭉 당해갖고 대체 외국인 찾아오네 야, 만에. 웃지 마. 우리 기아 팬분들이 싫어해. 네. 아니 뭐 웃긴 얘기면 웃을 수 있죠. 기아 팬분들이 싫어해. 변혁은 지금 한편 가서 홈런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했었던 이 두 선수가 뭐 대부분 팬분들이 예측하듯이 팀에 잔류를 했습니다. 팀에 잔류를 했고 서건창 선수도 굉장히 오랜 기간 FA로 마음고생했는데 고향팀에서 일단 결혼됐거든요. 네, 네.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잘 적응하시고 잘 정착하셔서 뭐 또 압니까? 뭐 최단탕 했던 선수 MVP 받아서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주석도 터진다고 기대하는데 이미 검증된 것 같은데 여기는 같아요. 네, 터집니다 이거. 나는 저 터지는 거 아니야? 저 터진다는 얘기 같은데. 자 하주석 내가 이 개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거였어. 끝도 밑도 끝도 없는 신뢰. 아니 근데 진짜로 하주석 지켜봐 주세요 이거.